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홈택 멘토입니다. 지금 시간이 25년 2월 18일 이제 첫 방송 전날이에요. 전날 저녁인데 저녁 9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이제 패턴 매매 중에서 이슈전 선침에 족보집을 올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데이터로만 갖고 있었어요.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PPT로 이렇게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수치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 어떤 이슈가 어떤 이슈가 추후에 따라왔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이 유튜브로 남겨드린 이 영상까지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많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종목을 먼저 살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첫걸음입니다.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고, 제가 이제 언급드렸지만 방송에서 언급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진짜 사람한테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루틴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패턴 매매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상승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 여러분들 저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는 뜻이 방송 용어도 잘 못 쓰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발음이나 이런 부분 조금 전달력에 있어서 남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 생활 신조 자체가 떳떳해야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증권 방송, 뭐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뭐랄까요,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차트는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후행 지표예요.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점에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얼마나 잘 이제 치장하는지에 따라서 뭐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조금 과감하게 실제로 매매 타점을 잡았던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매매했던 매수 타점을 실제로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고, 특히나 이거 이슈전 선침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적중률이 높았고,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막 그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투자하면 좋은 수익 구간 맛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이제 유치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실제 매매한 걸로 차트를 설명해 드릴 거라는 거 이왕이면. 그리고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걸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교육에 집중도를 높이고자 해요. 그래서 이건 뭐 팩트니까요. 이게 일단 5월까지 작년에 우리 증시 되게 어려웠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글로벌 증시 대비 꼴찌 수준에 또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1% 상 1%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키움이에요. 키움이. 근데 이게 키움이 12월 25일 정도 기준 12월 15일 정도 기준으로 계좌 수가 1,400만 정도 1,400만 계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1,400만 명 중에 19,000등이면 상세하면 1,400명 중에서는 2등 정도 1.9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을 세워놓고 주식하는 사람 1000명을 세워놓고 딱 짚었을 때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수치라는 거. 그리고 조금 아쉽게도 제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고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제 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2%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는데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시장이 이제 꺾이고서 저도 매매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현금 확보도 많이 해놨었고 그 막판에 조금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 퍼센트를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작년 하반기는 이런 전문가인 저도 멘토인 저도 강사인 저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앞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내용이 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도 그리고 교육의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언급드렸어요. 실제 매매한 종목들 차트를 보여드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실제 작년에 이런 매매 패턴 매매들을 통해서 패턴 매매를 사실 10종목이면 제가 10종목을 공략한다 치면 최소 7, 8종목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슈전 선침해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뭐 역삼력이라든지 그리고 황금망치 패턴 그 세 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매매는 10개 종목을 공략한다 치면 7, 8개 7, 8개 정도 그러니까 7, 80%의 종목들을 그 패턴 매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한데 충분히 너무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중에 나온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기법이라든지 어떤 뭐 수익을 내는 방법들 막 여러 가지 많죠 시중에. 그 중에서 보면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실행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결국 가서 자기 걸로 만들기 쉬운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제가 매수 타점 잡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요지 뭔가 중요한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먼저 산다예요. 위에서 사지 않는다. 바닥에서 남들보다 먼저 산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바닥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정강이 무릎 그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매수 타점 잡았던 종목들로 일단 첫 번째 브레인즈 컴퍼니. 여러분들 뭐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 이슈전 선취매라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어가지고 선취매는 먼저 선이에요. 먼저 산다. 먼저 선취매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중소형주. 왜냐?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유입이 잘 안 보여요. 주요 수급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조, 20조, 뭐 50조 되는 종목들은 사실 수급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뭔가 그 종목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스마트 머니, 뭔가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들어와도 20조, 30조 되는 종목들 자기네들 의도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소형주 있잖아요. 제가 한 1000억에서 1000억 그래서 3000억 정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는데 왜냐? 그냥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제 눈에는 조금 잘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슈전 선침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왜? 대형주는 수급이 잘 안 보이는 거 그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 시드가 10억, 20억 되시는 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남들이 삼성전자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사면, 남들이 산다 할 때 사면 안 되고, 남들이 관심 받게 나갔을 때 진짜 시드 정말 크신 분들, 막 20억, 30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비중 크게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시드가 한정적이죠. 가끔 가다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더 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1억 미만이거나 많아야 3, 4억 뭐 이 정도, 1억 미만이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이라고, 안정적? 안정적이고 다 이런 말씀하세요.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근데 이게 안정적이고 망하지 않을 회사 반대말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은 뭐냐면요, 주식에 있어서는 그만큼 수익이 적을 기대 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에서 2배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아래 개별 중소형주들은 실제로 막 두세 배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뭐 안정적이지 않느냐? 개별 중소형주 중에서도 꾸준하게 실적 잘 내고 유불율 같은 거나 뭐 재무 비율도 괜찮은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이제 꾸준하게 남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대형주들이 조금 남기기가 더 어려운, 제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셨던 분들한테는 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중소형주, 개별 중소형주를 잘 공략해서 뭐 상위 몇 퍼센트 매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패턴을 개발을 했구나,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존의 개별 중소형주 조금 시총 낮은 종목들도 막 적극적으로 공략했는데 잘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이슈가 나와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뭔가 수급이 붙고, 여기 나온 차트로 그냥 예시를 드리자면 결코 이런 데서 잡지 않고 대부분 이런 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타셨을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과 귀에 어느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해 말해야 되나?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이런 구간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당연히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뭐 큰 시세가 나왔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슈전 선침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즈 컴퍼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3년도 1월 17일 날 8,150원에 실제 매수 타점 잡은 종목이에요. 가볼게요. 같이 가보도록 해요. 23년도 1월 17일 23년도 1월 17일 8,150원. 23년도면 여기를 땡겨보면 되겠네요. 자, 23년도 지금 여기가 이제 23년도. 자, 제가 매수 타점 잡았던 걸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월 17일 23년도 1월 17일 여기 표시를 해드릴게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여기. 아이고, 여기에요, 여기. 8,150원이니까 지금 장중에 고점이 8,330원, 저가가 7,740원. 뭐 당일날도 매수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눌리는 구간이 있었고.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왜 하필 이 시점에 매수를 잡았을까? 자, 이때 거래량 전 거래일 대비 58배 터졌습니다. 거래량 실링 엉망치가 예쁘게 떴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구간에 한 번씩 거래량 들어오고 눌렸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세 전에 다시 한번 거래량 58배 들어오고 이때 들어왔고.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 지금 이게 1월 16일 거래량 실린 영망치 이후에 제가 1월 17일 날 8,150원 아래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좋게 나왔고, 이거 매수 가격은 여기 검은색으로 일단 해놓고 이 정도 8,150원 이 정도에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23년도 1월 16일 날 왜 거래량 실린 영망치 한번 올렸다 뺀 거예요. 매물 소화 거친 거예요. 위에 어느 정도 앞전에, 자, 앞전에 이렇게 이런 시점에 분명히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앞전 시점에 또 가다 보면은 또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시점에 장중에 17% 물렸다가 뭐 종가 기준은 6% 마감했는데, 이쁘게 영망치 마감을 했는데, 한번 쏘고 내리면 이 윗단에서 그 앞전에 손실권에 있던 사람들, 다행이다, 탈출할 수 있겠다, 실현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따지면 악성매물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래야 이 이후에 시세가 시세 낼 때 더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더 나은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중소형주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8,150원 이 가격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이 킨들. 자, 투자 정보에서 종합 시장 뉴스 누르면 여기에다 검색명을 검색에 브레인즈 컴퍼니 치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글씨가 지금 이렇게 송출되는 화면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언제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럼 23년 1월 16일로 가야겠죠. 거래량 실린 영망치 23년 1월 16일로 가볼게요.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 잘 보이길 바라면서 16일 기사는 이거 3개인데요. 브레인즈 컴퍼니 상승폭 확대됐다. 10.44 10.4%의 10.04%의 VI 가격 제한 장치죠. VI 발동됐다. 즉 뭐 상승폭 확대됐다. 이거밖에 없어요. 16일날 기사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런 이슈거리가 없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전에 좀 눌림이 추세 우하향이 있었고,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추세 우하향을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 매물소와 가량 거쳤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상승의 명분, 상승의 재료, 차트와 재료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때 그때 시황이라고 보면 그때 AI 소프트웨어, AI 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다수 순환매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군에 순환매가 있고 어떤 종목군이 부각받는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잖아요. 얘도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신사업하는 그 정도는 알았고, 얘 뭐 특별히 그렇게 재무나 수급이나 최근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뭐랄까 리포트라든지 그런 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 방송에서 언급 드렸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그 산업이나 개별 종목에 관해서 엄청 파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 포인트만 이용해서 간편하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줄만 알면 상위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때 다시 돌아와서 이때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실현 영망치에 있었고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가 나왔고요. 그러면 자,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붙어서, 그러니까 이슈 전에 선침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뭐 1월 27일 날 장중에 23%까지 올렸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10%, 그리고 뭐 14%, 그리고 뭐 이때는 상한가까지 2월 2일 날 볼게요. 2월 2일 날 수요 정보 다시 가서 이걸로 가서 2월 2일 뭐였을까요? 얘 올린 명부문이 2월 2일. 아, 이게 상한가 간 날이에요. 챗 GPT 관련주. 그러니까 이때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순환매 들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가서는 특징주 브레인 컴퍼니 챗 GPT 관련주 부각. 챗 GPT는 오픈 AI가 뭐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관련해서 이게 관련주로 엮여서 이런 좋은 기사.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오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와서 있고, 그 이후에 뭐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 날 며칠 횡보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이런 상승의 명분. 사실 여러분들 브레인즈 컴퍼니가 챗 GPT 관련주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뜨긴 했는데 그렇게 관련이 크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뭐 브레인즈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다 비슷한 패턴으로 시세가 나올 때 특징주라고 해서 어떤 종목 뭐 어떤 게 부각됐다. 근데 실제 연결고리를 보면 정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타이틀이 뜰까요? 주식시장이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제 상승의 재료 실제 보면 그냥 명분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2차전지 23년도 상반기인가요?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2차전지가 엄청 잘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세를 냈던 70%, 80%의 종목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차전지 어쩌면 무관한 그 기사로도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연결고리 강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종목들을 발굴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상승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을 미리 남들이 보기 전에 선취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목으로는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실현 영망치 한 번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8,150원 아래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럴 때 올리면서 나오는 좋은 기사들을 보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쯤이나 추격하는 매수 하신다는 거. 근데 이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이슈전 선침매라는 거.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도 언급 드릴 텐데, 자, 두 번째 종목 인지 컨트롤스. 얘는 23년도 3월 27일 8,700원. 23년도 3월이면 이때쯤이네요. 3월 27일 24년 3월 27일 여기네요. 여기 일단 매수 좀 잡았던 거 표시를 해놓고 8,700원 8,700원이면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고 이거다. 다시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저는 여기에요. 여기. 자, 조금 당겨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그 누구도
바닥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연찮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의도해서 절대 못 잡고 무릎이나 정강이 정도에서만 살 수 있어도 충분하다고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도 거래량 이때도 한번 매물 소화 거래량 음봉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때 전 거래일 대비 35배 거래량 뛰면서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이 몸통에 살아있는 영광치 포착됐고,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도 뭐 이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눌리는 구간 꼬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눌리는 구간에 매수 타점 잡으면 뭐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10%가 넘어요. 13%.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고점을 올리죠. 그 이후에 더 올렸죠. 11,400원까지. 그 이후에 14,650원. 그러니까 더 당겨서 보면은 더 표현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표시하기. 여기 이게 황금 영망치 표시되는 거고. 자, 이때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뭐 길게 끌고 갔으면 더 좋은 수익률 맛봤겠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도 보시면 이때 부분에서 뭐 단기 얼마든지 시연할 수 있는 기회 있었죠. 이게 다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게 23년도 3월 27일 여기라고 했죠. 여기. 그러면 여기라고 했죠, 여기. 근데 여기 거래량 3월 23일 날 거래량 장중 22%까지 쐈었어요. 그리고 종가는 7% 정도 마감했고 이 몸통 살아있는데 이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23년도 3월 23일 인지 컨트롤스 지구 23년도 2월 23일 왜 올랐을까? 2월 23일 23년도 2월 23일 3월 23일이구나. 3월 23일 3월 이대로 가봅시다. 3월 23일 기사 이거 관련해서는 딱 두 개 떴네요. 두 개 읽어드릴게요. 그냥 인지 컨트롤스 9.97% VI 발동됐다. 인지 컨트롤스 상승폭 확대돼서 16%. 이거 두 개예요. 23일날 나온 거. 이슈 없죠?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의 실린 영망치가 나오고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 그래서 매수 타점 잡은 거라는 거. 그리고 그때 매수 타점 잡은 이후에 단기 스윙 이게 1개월, 2, 3, 4, 5개월 정도니까 중기 정도 매수 타점도 나온 자리였고,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 상승 패턴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앞선 이때도 거래량 실린 매직. 자, 루닛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루닛은 요즘에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야. 의료 AI 종목으로. 전 이거 언제 잡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저한테는 정말 쉬운 매매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언제냐면 22년 11월 10일. 그러면 조금 됐죠. 저는 어딘 줄 아니까. 자, 이제 한눈에 보이세요? 22년 11월 10일 11월 10일 여기네. 두 번째 음봉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날 잡았고요.
가격이 23,400원. 23,400원. 지금 여러분들 근데 얘가 유중도 하고 무중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정주가 사용이라고 하면 주가가 달라지거든요. 무상증자를 해서. 자, 그러니까 고점이 무슨 막 이상한 가격이죠. 134,943원. 이건 무상증자 해서 그래요. 자, 다시 수정주가 하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잡은 거라서 수정주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 제 매수 가격이 나와서 이거 언급드린 거예요. 이날이고, 이날의 고가가 23,950원이고요 저가가 23,200원. 살짝 타이트했어요. 23,400원은. 근데 보세요. 얘도 앞전에 보면은 그냥 신규주였어가지고 그냥 우하향했어요. 아무런 반등도 없이 그냥 계단식 우하향 횡보하고 거래량이 24배. 제가 그리고 또 좋아하는, 특징적으로 좋아하는 5일선이 21선 뚫어 올리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곳에 양봉치가 예쁘게 떴고, 신규주라서 사실 어떤 종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의료 관련해서 AI가 붙었구나. 이때 당시에 화두는 이때도 AI가 산업적으로 커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저는 이제 시나리오상,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상 이때부터도 AI랑 로봇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뭐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향인 거는 저 혼자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쉬운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보실 때, 내가 이제 피터 린치도 뭐 가치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직접 써보고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가 더 이제 사고 싶은 그걸 만드는 회사를 사면 된다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뭐 모든 제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컴이라고 하면 양자컴을 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멀리 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 AI라든가 요즘 챗GPT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뭐 투자도 진행되고 있고 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산업이라는 거, AI 관련돼서는 그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범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나? 무궁무진하잖아요. AI가 지금. 얘도 의료 AI예요. 그럼 한 가지 뭐 제조 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AI가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 의료 관련해서도 실제로 요즘에도 산업적으로 의료 AI 관련돼서도, 오늘 기사였을 거예요. 오늘 중국 관련돼서 소아과 의사, AI 의사 첫 번째 등록됐다고 하는 기사도 실제로 뜨긴 했는데, 발전 가능성 이때도 좋게 봤었고, 신규 주였기 때문에 뭐 차트 분석은 제한적이었으나 우하향하고 힘을 응축하는 횡보 나오고 거래량 실린 양봉치 나왔네. 그래서 잡은 거예요. 아무런 이슈 없었어요 이때. 자, 이때로 가볼게요. 22년 10월 28일이에요 22년 10월 28일. 루미 22년 10월 28일. 자, 똑같죠. 비슷하죠. 앞서 본 뭐 브레인즈 컴퍼니나 인지 컨트롤스나 당일날 거래량 실린 영망치 빵 뜨는데 뭐 별다른 이슈가 붙는 게 아니라요. 얘도 그냥 당일날 처음에 이제 소폭 상승세였나봐요. 9시 6분부터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는 올랐네요. 4.96 올랐고 10%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VI도 발동됐대요. 12%까지. 그날 23.47%까지 VI가 발동됐대요. 다 그거예요. 10월 28일 날 4개의 기사는. 자, 그 시점이 여기에요. 지금 그 4개의 기사. 아이 뭐 이거야 그냥 뭐 손으로도 쓸 수 손으로 기사를 쓰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실 전달에 해당하는 기사잖아요. 소폭 올랐다. 조금 더 올랐다. VI 발동됐다. 장중에 뭐 26%까지 올랐다. 근데 마감은 12%대 마감했네. 이슈가 없었어요. 저는 이럴 때 제가 이제 상승 패턴 중에 이슈전 선치면은 이유가 있다. 지금 상승의 명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슈가 뒤에 붙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유닛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의료 AI. AI가 붙었네. 이 시점에 시장에서 수급이 자주 보이고 쏠리고 하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 많았고, 의료 AI도 충분히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실명 영망치가 나온다?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죠? 이때 실제로 23,400원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거를 조금 크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때예요. 그리고 매수 타점 이렇게 23,400원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자, 땡겼을 때 어디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았었고, 이게 23,400원 아래로 진입을 했던 건데 279,500원까지 왔습니다. 10배가 넘죠? 10배도 234,000원이니까 10배가 넘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가지 거래량 실리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바닥에서 이거를 잡게 해준 건 너무나 그냥 단순한 제 상승 패턴 하나였어요. 자, 한번 이쯤에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 조절을 또 못하고 있네. 36분인데 지금은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게요. 앞서 우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조금 횡보했어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 우하향 횡보 거래량 실린 영망치, 그 위에. 근데 여기서 제가 차트만 보지 않고 이슈 본다고 했죠. 이때 상황도 22년도 23년도 초반까지는 이때도 AI 관련돼서, 특히나 AI가 붙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때 막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그 아까 브레인즈 컴퍼니도 비슷한 시기였어요. AI가 붙으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는 막 오르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얘도 의료 AI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였다.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펜트론. 얘는 SMT 검사 장비, SMT 표면 실적, 표면 실장 처리, 저도 잘 몰라요. SMT랑 그리고 반도체, 다들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검사 장비 관련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표면 실장 처리랑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종목 기업인데, 얘는 23년도 3월 23일, 23년도 3월 23일, 23년도 3월. 자, 23년도 3월 23일 8,800원. 3월 23일. 여기네, 여기. 이걸 내놔야겠다. 여기에요. 돌아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이때 매수 타점을 잡은 건데,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실걸요? 어려운 거면 알려드리지 않아요. 우하향 추세 있었죠? 반등 추세 나오는 구간에, 얘는 근데 거의 횡보세가 없긴 했었어요. 오히려 이 한 번 여기서 다시, 자, 우하향 한 다음에 저점 높여가는 상승 추세. 근데 여기서 얘도 전 거래일 대비 64배 거래량 터지면서 예쁘게 영망치 세우고, 그 이후에 이런 횡보하는 과정,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다른 종목들은 우하향 한 다음에 힘을 응축하는 횡보 나은 다음에 그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실명 영망치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뜨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이때 매수 타점 잡은 거예요. 녹색 선. 이것도 8,800원 이하로. 자, 그러면 다시 가보면 이때 잡았으면 이 단기적으로도, 여기서부터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스윙 관점, 중장기 관점 다 괜찮았죠. 그러면 이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빠르게. 이럴 때 23년도 3월 23년도 3월 펜트론, 23년도 3월로 가볼게요. 내일 방송인데 목이 조금 아프려고 하네. 3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월 31일
뭐 상한가 진입했었다. 3월 29일 날. 이거는 뭐 매수 타점 잡은 이유죠. 3월 23일 날 매수 타점 잡았으니까 3월 29일 날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 23일 전, 23일 전에 7조 8표 한 거, 특징주. 3월 17일 날 AI 2차 전지 검사전, 얘도 AI가 붙었었네. 3월 17일 날 LG 엔솔에 공급된 거 부각된 거 17일 날. 그러니까 언제냐면 여기쯤 되겠죠? 3월 17일? 3월 17일? 3월? 장중에 7% 썼는데 이런 기사가 떴네? 그럼 이럴 때는 사실 7% 올랐는데 특징주가 한번 붙기도 하니까 이때 2월 15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달로 갈게요. 2월 14일. 그냥 이때니까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실제로 9.5% 이제 VI 발동되고 얘는 장중에 25% 쐈었어요, 무려. 근데 종가는 9.95% 마감했고 이때 아무런 거 없죠. 2월 14일날 그냥 상승폭 확대될 때 또 VI 발동될 때 아까 이 앞선 종목들이랑 똑같은 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 실린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 확인 이후에 이 횡보하는 과정에 매수 타점을 잡으면 그 이후에 이때 3월 29일날 상한가 갔잖아요. 3월 29일날. 그럼 상한가 가는 건 찾아볼게요. 정보 펜트론 3월 29일 3월 29일 일단 상한가 한 거 이게 뭐 별다른 그게 없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표면 SMT 검사장비나 2차전지 반도체 관련 검사장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호재성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때까지 끌고 가는. 근데 시세의 출발점은 어떤 모습이었다? 이때는 그냥 영망치는 아니고 꽉 찬 양봉. 그 이후에 행보를 했고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왔고 이도를 가진 수급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마이너 이때 매수 타점을 실제로 잡았고 힘을 응축했어요. 그래서 이때 8,80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잡았고 단기간으로도 좋았고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도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었다는 거. 비슷하죠? 이제 DIT 지금 벌써 40분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23년 이제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23년도 2월 15일 그럼 23년도 2월 15일 자 23년도 2월 15일이면 언제냐면요 여기네 23년도 2월 4일 2월 15일 날 7,050원 23년도 2월 15일 7,050원 여기 동그라미도 해놓고 아이고 동그라미도 해놓고 녹색 이것도 해놓고 자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앞서 한번 뭐 있나 가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돼요. 거래량 망치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만큼 뭐 나온 거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만큼 다시 들어왔는데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안 나갔잖아. 그래서 전날 뭐 17% 왔다가 종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날 약간의 눌림 장중에는 6.43 올랐다가 1% 정도
마이너스 1%까지 갔었는데 이때 7,050원 이하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저 길게 헷갈리지 마시고 길게 보면 하락 추세에 있었고 횡보하는 과정이 있었고 횡보하는 과정 안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고 뭐 단기로도 그렇고 뭐 수익 관점으로도 그렇고 뭐 중장기 관점으로도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됐다는 거. 이런 종목들 뭐 근데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지금 많이 가격 주는 기간 조정이 있었고 또 새로운 기회 만들어가는지 보면 보여요. 전 또 근데 새로운 기회 만들어간다는 게 뭐 이 앞선 종목들도 뭐 최근 차트를 안 봤잖아요. 얘도 앞서 뭐 이렇게 해서 쭉 뺐잖아. 근데 최근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가는지 보면 볼 수 있다고요. 상승 패턴 이슈전 선침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자, K엔솔 얘는 원래는 전사명이 원방탱크였어요. 얘는 2차 전지랑 반도체는 클린룸, 2차 전지는 드라이룸 만드는 공조 회사인데 얘는 원래 이름이 원방테크였다는 거. 23년도 3월 13일 빠르게 해볼게요. 23년도 3월 13일 23년도 3월 여기 13일이면은 여기겠네. 그죠? 3월 13일 1360원 3월 13일 3월 13일 여기네. 23년 3월 13일 1360원. 고가가 1400원이었고 저가가 990원이었으니까 충분히 매수. 그 다음날도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였고. 자, 여기 해놓을게요. 여기고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날 매수 타점 잡은 것이고. 자, 앞서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얘도 우하향 앞서 더 당겨보면은 우하향 추세가 지속됐었고 일정 기간 하방 제한적인 횡보하는 구간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캔들들. 그래서 이때 청록색의 매수 타점을 잡았고 얘는 단기적으로도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뭐 수익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 드시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도 5% 10% 나오는 구간이에요. 눌리는 구간 있었고 10% 12%.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놓은 애들은 10360 표시를 해놓고 10360 이하니까 이하로 적겠죠. 단기로도 뭐 5% 10% 구간 나오지만 중요한 게 일단 얘도 대시세가 나왔다는 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인데 이게 뭐 만원 초반에 들어간 게 33,300원이면 3배인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 매매하셔가지고 루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배 이상 갔잖아요. 매수가 대비해서 이렇게 물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있는 건 바닥에서 잡아도 바닥에서 잡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정강이나 무릎에서 잡을 수는 있어도 절대 꼭지에서 못 팔아요. 그 전에 일정 수익 가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돼서 절대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바닥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는 그릇에 달린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매매 돌이켜 보셨면 좋은데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 그 매수 타점 잡았던 종목들이 그 이후에 어떤 시세를 보이는지 이 상향 추세 중에서 이슈전 선침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뭐 단기도 그렇고 수익이나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매매 타점이니까 괜찮은 매매 타점이 보이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이때도 뭐 거래량 실린 영망치 나오는 이럴 때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이 원래 뉴스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터지고, 근데 그때 흐름은 우하향 추세 이후 횡보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거는 대놓고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 올리기 위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 이런 수급 보이면 분할 매수로 얘네 몸통 정도 매수가 해놓으면, 매수가 해놓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상승 추세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CC 스틸 이 종목은 22년 10월 21일 9,000원. 이거는 거의 TCC 스틸 영원히 오지 않을 가격이긴 한데, 얘는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그래도 24,200원이에요 9,000원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보시면 22년 10월 21일 22년 10월 21일이면 이쯤 되겠다. 10월 21일 여기네. 자, 9,000원 9,000원 9,000원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의 매수 기회는 충분했었고,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얘도 뭐 이거 절대 못 끌고 가긴 하는데, 매수 자리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매매보다도 사실 대시세를 만날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상승 패턴, 그 안에 이슈전 선침이에요. 얘도 보시면 앞선 이게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키우니까 보이네요. 하향했죠. 하향 추세 있었고, 가격 메리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조금 과감하게, 이거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3.8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도 있었는데, 아까 간략히 언급드렸지만 5일선이 21선 뚫는 그 부분에 거래량이 약간 터진 영목치가 이쁘게 섰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잡은 종목이에요. 얘는 원래 이때 23년도 22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여러분들 그 2차전지 진짜 붐이 있었어요. 22년도부터 얘도 22년 10월부터 조금 약간 흥보하다가 23년 1월부터 이제 대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얘가 원통형 2차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았고, 즉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었고, 우하향하고 횡보해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에 그렇게 크게 유달리 보이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영망치가 섰고, 그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리였고, 5일선이 21선 뚫는 자리였고, 그게 다였어요. 뭐 단기적으로도 보시면은 단기 자리도 좋고,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것도 단기 자리, 뭐 스윙이나 중장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이런 매매 이런데 뭐 혹은 이런데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걸 바꾸시면 입 아프죠.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니까 바꾸시면 너무 좋은 결과들 많이 마주하실 거야. 빠르게 22년 12월 15일 22년 12월 15일 22년 12월 15일. 자, 이거는 조금 기억나는 게 좀 특이하게 잡은 거긴 한데요. 22년 12월 15일 어디야? 12월 여기다. 좀 생뚱맞긴 하죠. 이렇게 해놓고 얼마냐면 1310원 1310원 맞춰놓고 설마 내려갑니다. 1190원까지 내려갔어요. 손절하지 않았죠. 1110원까지 내렸어요. 1310원에 산 거. 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겠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에 여기 처음에 추격적으로 하락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또 한 번 하락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시면 앞서 얘도 우하향, 얘는 횡보 자체가 길었었고, 그때 근데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때도 거래량 51배 있었고, 이때 베스트 좀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좀 고생을 한 종목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 흐름을 보면 여기니까 이 녹색 선이니까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뭐 한 달 이내에 10%, 얘는 뭐 30%, 얘는 거의 100% 가까이, 얘도 단기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 좋은 매수타점. 이때 나오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얘도 위치 자체가 5일선 21선 5일선 21선 뚫는 자리에 밑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영광시험 떴었고, 얘는 뭐 구리 관련된 회사죠, 대장 요즘. 그리고 남성, 자 지금은 우하향 추세에 잡힌 종목인데 언제냐면 얘는 22년 10월 8일, 22년 이 종목은 기억해요. 제가 매수타점을 진짜 다이나믹하게 당일날 잡았거든요. 급등하기 전에 22년 11월 8일, 22년 11월 8일, 이때 여기에 여기 이게 얼마냐면요, 1900원 이하. 자 1900원 일단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이때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때 장중에 이것도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는 아마존 알렉사 음성 AI, 아직도 기억나네 그 재료는. 이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의 수급들이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관련 종목들. 얘도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알렉사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남성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서 얼마든지 연결 고리가 있었고, 이건 부각되기 전에, 자 그럼 어디를 가봐야겠어요? 앞에를 가봐야겠죠. 이거 보고, 자 이때 거래량이 38배, 뭐 얘는 미꾸리도 안 달고 예쁜 영망치, 그 앞선에는 살짝 우하향했었고, 진짜 어렵지 않은 접근이에요. 자 우하향, 거래 실망치, 그 이후에 행보하는, 이때 바로 매수 타점 잡는 게 아니죠. 지켜보다가 이슈가 재료가 이거 가겠구나, 충분히 이슈가 뭔가 특징주라고 해서 뭐 뜰만한 타이밍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때 당일날 1900원 이해로 간 것이고, 장중 저가가 1820원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 타점 나왔었고, 다음날 19% 추가적인 상승세 있었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시세가 끊는 게 아니라 시세를 전부 다 반납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왔었고, 빠졌지만 더 큰 시세가 나왔었고, 이때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수익 실현할 기회가 충분했었고, 보시면 이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체크를 해보겠어. 22년 9월 29일 날, 22년 9월 29일 남성, 22년 9월 29일. 이게 종목을 이름을 잘못 지었어. 저도 예전에 이 종목 검색하면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자꾸 이제 남성 범죄 관련해서, 이게 종목명이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9월 26일날 무슨 기사가 잡히냐면요,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이게 떠요. 그리고 또 그날 남성 들어간 키워드, 아시아 여성 1분 30초간 132번부터 미국 남성
직무폭력 유죄. 또 그날 정장 안 입는 요즘 남성 직장인 패션 기업들 작업복으로 유혹. 다 이 엉뚱한 남성 관련된 이 기사가 떠요. 실제 종목 남성 얘기는 안 나오고 29일날 기사. 여기 있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날 BMW 차세대 음성인식 서비스 아마존 알렉사 선택. 9월 29일 이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종목이든 있잖아요. 뭐 신규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얽히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약했던 부분이 또 뉴스에서 짚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슈 전선 침해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새로운 이슈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종목은 찾아보니까 9월 29일 날 아까 말씀드린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 관련 종목으로 해서 부각되면서 장중에 상한가 거의 29 상한가 갔다가 14% 마감했는데, 자, 그 이후에 이때 매수 타점, 이때 기사를 보면 돼요. 11월 8일 날. 11월 8일. 11월 8일. 이것도 또 남성 관련된 범죄가 또 나오는데 종목명이 아무래도 이거 남성 잠시만요. 9.64 VI 발동, 남성 발동. 이 종목은 반대였구나. 제가 이 종목은 이슈가 먼저였네. 이슈전 선침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AI 관련돼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매기가 돌던 시절이었고, 거래량 실명망치 이후에 이때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 11월 8일도 그 관련된 이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텐데, 아무튼 이때 수급에 유입이 있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들어온 이 몸통을 차지하는 거래량, 이 거래량이 그 이후에 나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일하게 제가 공략한 몇백 몇천 가지 종목 중에 유일하게 그날 당일날 급하게 잡은 종목.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당일날 뭐 상한가도 가고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다음날에도 19% 추가적인 상승세 있었고, 상승세 반납했으나 수익 관점으로도 좋은 매수 타점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JT까지만 하고 주포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죠. 우하향 추세 반등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언제냐면 23년도 2월 3일 23년도 2월 3일 23년도 이제 2월 3일 23년도 2월 3일 여기네요. 여기 이제는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때 잡아서 이때 얼마에 들어갔냐면요, 8,000원. 얘가 고가가 8,040원이고 저가가 7,870원. 그 이후에도 눌리는 구간이 있어 충분히 매수 타점은 가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간의 시세 있었고, 단기 그러니까 8,000원, 8,000원 이쯤이니까 여기서 단기, 아주 극단기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는 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때 2월 2일 얘도 앞서 보면은요,
힘을 응축했고 또 하락이 있었고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했고 그때 나온 캔들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2월 2일, 23년도 2월 2일 JT 아이고, JET 23년도 2월 3일 23년도 2월 3일 23년도 2월 3일날 딱 이거 하나 있네요. 주식회사 JTC가 아니지. JT 관련된 기사는 2월 3일날 없습니다. 이 증권사 내부 망에서는. 근데 이때 2월 2일 2월 2일이구나. 2월 2일 23년 2월 2일 가보면 두 개가 뜨는데요. JT 상승폭 확대, VI 발동. 아까 브레인즈 컴퍼니나 인지 컨트롤스, 루니, 뭐 팩토리랑 비슷한 거죠.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뜨고, 그래서 그걸 미리 포착해서 얘는 어떤 이슈가 뜰까? 얘도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요즘엔 유리기판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반도체 여파,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 추가적으로 어떤 뜰지 이제 재료도 가미를 해서 이럴 때 들어간 것이죠. 보시면 길게 당겨 보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제가 이 종목을 막 깊게 연구해가지고 매수 타점을 어렵게 잡은 게 아니에요. 제 기준 상승 패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움직임이었고 그 이후에 뭔가 시세를 내는 이런 구간에 장중 20% 오르고 전일 뭐 8% 오르고 20% 이런 구간에 상승의 명분은 뭐로 잡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총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 종목들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 잡은 거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제가 이제 족보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만 할까요? 사양 패턴 종목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장이 좋으면 9개까지도 뽑아요. 사양 패턴 종목들을. 장이 어느 정도 행보를 하거나 이제 등락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는 그 정도, 그리고 횡보를 하거나 그 정도만 되고. 근데 작년 하반기처럼 코스피 샷 한번 보면서 할까? 잠깐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여기거든요. 그리고 뭐 멀지 않게 가더라도 21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1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추세 하향하는 시장에서는 그 어떤 기법, 그 어떤 패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확률 좋은 상승 패턴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역삼역 5번 출구 패턴이라든지 황금망치 패턴이라든지 알려드릴 텐데 시장을 이기는 업종, 시장을 이기는 종목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거든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만 쏠리고 그 함축된 거를 기계적으로 단타나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데 웬만큼 시드 되셔가지고 단타 금액을 넘어서는 하여튼 2천 이상 넘어서 단타 칠 수 있는 2천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어쨌든 엉덩이 투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꼭지일지 이게 단기적인 꼭지였을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주식 정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상하방 제한적 밴드권에서만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좋은
아까 이 조보집에서 언급된 것처럼 충분히 좋은 이슈 전에 선점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패턴이에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땐 장이 어느 정도 이런 횡보 정도만 해줘도 10개 중 9개까지 뽑힐 수 있는데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향 추세에서는 6, 7개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서두에 5월까지는 1%대, 그 12월 말엔 2% 마감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조심스러운 매매를 합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현금 비중을 그 어떤 분들보다 많이 둬요. 예수금으로 여기에 포트에 넣어두느냐? 아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매매를 하게 돼요. 아예 그냥 예적금으로 놓는 금액. 근데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그래서 이제 12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때 우리가 진짜 5, 6개월 연속 시장 자체가 5, 6개월 월봉상 음봉이었잖아요. 양시장 역대급으로 많이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이게 12월 바닥 확인하고 반등, 또 바닥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점을 높이는, 이때부터는 새로운 기회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괜찮은 모습 퍼포먼스 보이고 있고, 이때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어떤 패턴, 어떤 기법, 그 어떤 것들도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시장 흘러가는 거를 꼭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매일 매매 하셔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분들, 마음에 여유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을 꼭 확인하시면서 하시라. 근데 더 팁을 드리자면 요즘 시장은 충분히 직전 제가 방송에서 이슈전 선점해서 그 비슷한 걸로 패턴 매매, 기법 매매로 해가지고 68종목 했는데 다 68종목 전부 다 최소 5% 이상 수익권 갔어요. 최소로. 그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크게 뛰쳐나지 않고 횡보하거나 소폭 오름세만 보이더라도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들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중에. 그리고 족보집 설명드린 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때 얘는 그래 지나간 차트 가지고 사실 누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를 보고도 자 보시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한 차트가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 뭐 진입뮤직을 해볼까요? 제가 이 종목 해본 적 없거든요. 진입뮤직이라는 종목. 자, 차트를 봅시다. 어느 정도 결과 나와 있잖아요. 얘는 우하향 추세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결과를 알면 이때 매도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매수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아는데. 매매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어느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거는 좀 진짜 제 눈에는 좀 별로라서, 저는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패턴, 공동적인 패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서 이때 눈에 익혀두시고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때 보시면
이때 루닛은 그야말로 여기 이후에 펜트런 또 이런 시점 이후에 잡았다는 거. DIT도 봤을 때 이 시점 이후에, 그리고 K연술 원래 원방테크도 이 앞전에 대시세 전에 나오는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DCC 스틸도 마찬가지. 얘는 딱 이거 이슈될 거 생각하고, 2000년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될 거 생각하고 앞에 우하향했고 5일선 21선 교차 라인에 거래량 약간 떴지만 가격 메리트. 이때 대창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세 전에 어떤 종목도 시세 전에 나오는 이런 거, 이런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수급 들어오는 거, 이 수급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 없네 이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 알렉사, 얘는 의도한 바랑 다르게 됐지만 11월 8일 20년 11월 8일 빠듯하게 잡은 거. (11월 8일) 앞서 우하향, 횡보, 거래량, 횡보, 대시세, 그리고 자꾸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 추세 안에서도 기회를 잡는 종목들 공략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JT 같은 경우에도 23년 2월 3일 이때 그 이후에 좋은 시세, 단기적인 시세도 나왔고.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보실 때 자기만의 그런 거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밤이 이제 10시 44분 11시가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후반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요약하면 상승 패턴, 제가 이제 7년간의 연구 그리고 3년간의 실제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수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내일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오늘 저녁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2월 18일 저녁 10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그날 저녁 8시에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거 본 거 족보집은 족보이잖아요. 족보는 족보일 뿐.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처럼 상승 패턴을 타는 종목들, 이슈전 선침에 가능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종목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이 종목 그런 종목 매수하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의 차트들, 실제 매매를 했지만 과거의 차트들을 통해서 이때 들어갔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상승 추세, 이슈전 선침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라이브 스터디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족보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내일 방송 있고 하니까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하고 내일 실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19일 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